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비와 비율 8번째 디딤 영상이 되겠습니다. 비와 비율이 내용도 많고 계산도 있고 문장을 또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이 비와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쉽게는 할인되는 것들 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축소하고 확대하는 거,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백분율, 이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시간 동안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속력이라고 하는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구 밀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농도에 대해서 3가지를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겠지만 집중해서 디딤 영상을 잘 보고 공부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속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여기가 서울이고요. 네, 여기가 부산입니다. 거의 남한의 가장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가는 건데요. 이 거리가 기찻길을 따라가면 한 440km라고 해요. 근데 새마을호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가면 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마을호 열차는 1시간 동안 평균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속력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평균 몇 킬로미터를 가는가. 시간이라고 하는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요.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대한이라는 말로 바꿔서 비율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시간에 대한 킬로미터의 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거를 실제로 숫자를 써보면 시간은 5시간이죠. 시간이 지금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는 440km니까 440km 대 5시간이라고 우리가 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비는 그러면 기준량을 분모로 비교하는 양을 분자로 보내서 5시간분의 440km, 5분의 440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을 약분하면 5로 약분이 돼서 1시간분의 88km, 즉 88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뭔가 좀 복잡하고 부자연스럽고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88이라는 숫자를 앞으로 빼고 그 뒤에 이렇게 분수를 단위로 변신시켜서 이렇게 씁니다. 또는 시라는 말 대신에 시간의 영어 단어인 hour의 h를 따서 88km 긋고 h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속력은 이렇게 시간분의 거리 계산을 하신 다음에 뒤에 그에 맞는 단위를 붙여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0km 가는데 5시간이 걸렸대요. 1시간 동안 평균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 이게 속도의 개념이에요. 속력의. 자, 평균 거리를 구하기 위한 기준량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1시간 동안에서 이 동안이라는 말이 대한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평균 거리 구하면 비교하는 양은 그렇죠. 시간에 대해 거리를 지금 비교하는 중이죠. 자, 1시간 동안 몇 킬로, 아까 계산했을 때 몇이 나왔죠? 88km를 갔습니다. 자, 이 새마을 열차는 1시간에 88km를 가는 속력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비율이나 백분율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 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우리가 외우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좀 이게 외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앞 글자만 따서 속것이라고 외우시면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거리와 시간은 단위가 있잖아요. 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 미터라고 하는 단위. 또 시간도 시간이 있고 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단위를 꼭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푼 문제에서는 단위가 시간과
킬로미터였죠.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렇게 킬로미터 찍 긋고 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단위가 미터와 분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요. 60km 찍 시를 시속, 시가 붙었기 때문에 시속, 시간 속력 60km라고 읽고요. 밑에 있는 50m 찍 분은 분의 속력이기 때문에 분속력, 분속 50m라고 읽습니다. 또는 그냥 쭉 이어서 60km/시 이게 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per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그걸 그대로 따서 60km/시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건 50m/분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시속 뭐뭐, 분속 뭐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활동 2, 3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차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새마을호였는데 이번엔 무궁화호예요. 아까는 5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5시간 30분 걸린대요. 30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짧은가요? 새마을호를 타고 갔을 때 시간이 더 짧으니까 새마을호가 조금 더 빠른 게 되겠죠.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속력을 나타내려면 시간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별표를 미리 쳐놨는데 자, 지금 5시간 30분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시간도 아니고 분도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을 분에 맞춰주던지 분을 시간에 맞춰주던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을 소수로 나타내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분을 시간으로 맞춰주란 얘기입니다. 자, 5시간 30분을 우리가 분수로 써보면요. 5시간이 있고 1시간이 60분이니까 60분 중에 30분을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와 60분의 3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분을 하면 5와 2분의 1이 되고요. 이걸 소수로 써보면 5.55시간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을 시간으로 바꾸실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분을 60분분에 여기 나와 있는 몇 분으로 바꾸신 다음에 소수로 바꿔야 되고요. 예를 들어 20분이다. 그럼 60분에 20 하면 약분하면 몇이죠? 3분의 1. 그쵸? 또는 10분이다. 그러면 6분의 1. 이렇게 바꿔야지만 시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440을 5시간 반 동안 가는 거니까 5.5시간 동안 가는 거니까 나누기를 선생님 미리 해봤어요. 그랬더니 80km/시 시속 80km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새마을호는 시속 88이었으니까 새마을호가 더 빠른 거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속력을 비교해 보래요. 자, 2003년에 불었던 태풍 매미하고 KTX를 비교하는데 단위가 달라요. 태풍 매미는 단위가 초 그리고 거리가 미터고요. KTX는 단위가 시간이 시고 거리 킬로미터입니다. 자, 60m/초라고 할 때 기준량은 뭐예요? 기준량은 속력은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니까 초. 그렇죠? 30km/시에서 기준은 시간이 기준이니까 시간. 자, 초와 시간은 지금 단위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뭘 우리가 같게 맞춰줘야 됩니까? 시간과 초, 미터와 킬로미터의 단위를 우리가 똑같이 통일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뭐가 빠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어떤 거를 맞춰볼까요? 자, 선생님 생각에는 큰 단위를 작은 단위에 맞추려면 자릿수가 앞으로 뒤로 좀 밀리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을 가급적 안 하기 위해서 작은 단위를 높여보겠습니다. 자, 일단 60m를 킬로미터로 맞춰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선생님 반대로 얘기했군요. 자, 미터를 킬로미터에 맞추면 그쵸? 이게 소수점이 되니까 킬로미터를 미터에 맞추는 게 좋겠네요. 자, 1km는 1000m죠. 그러니까 300km는 공 3개를 붙이면 30만 km가 됩니다. 그렇죠?
30만 미터. 그리고 시는 몇 초인가요? 시간은 60분이고 60분마다 60초가 있는 거니까 6 곱하기 6, 그래서 3600초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B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3만 미터 대 3600초가 되는 거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바로 8.3 미터 퍼 초가 나옵니다. KTX는 초속 3.8m인 거고요, 매미는 초속 60m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빠른 거예요? 매미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마무리 문제를 그대로 노트에다 한번 옮겨 적어 주시고요, 풀이 과정이 나오도록 우사인 볼트의 속력을 한 번만 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셋째 자리까지 구한 다음에 반올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